추석 명절 지났는데 또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지난번 결국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했습니다. 뭘 얻었나? 국민들이 그 청문회를 보면서 이 청문회 왜 했나? 라는 질문에 어떤 답변들을 국민들이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뿐 아니라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나오면 동행 명령도 시사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서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정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조국혁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삼권 불입의 상징으로 그간 국회로 부르지 않아왔습니다. 그간의 관례를 깨고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 청문회가 안 된다면 국감에 증인으로 대법원장을 부르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초유의 동행 명령을 시사했다라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게 뭘지 함께 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선서하고 증언해야 된다.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 적용한 것이 맞다. 동행 명령을 시사했습니다. 자, 일단은 검사 출신의 우리 주진우 의원 오늘 나와 계시니까 동행 명령이 뭡니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강제로 끌고 나오겠다는 거죠. 체포는 아니고. 네. 근데 사실상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체포에 이어서 이제는 대법원장도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겁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예능에 출연해서 대통령 이름을 딴 피자를 홍보하고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이재명 대통령 유죄 줬다고 해서 끌려 나온다. 완전히 후진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동행 명령장은 누가 발부하는 겁니까? 그 국회에서 발부하는 거고. 국회에서요? 네, 네. 법사위원장이 발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발부한 영장과도 같은 동행 명령장에 의해서 대법원장을 강제로 끌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새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무도한 모습 아닙니까? 그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구역에서 법사위원장이 최고 위다 이런 거로 보여주려는 장면 같은데 이게 개인 정치로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라도 사실은 상권 분립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더욱 문제인 것은 아까 그 조국 혁신당의 그 조국 대표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을 잘 보면은 국정감사나 이런 데 나오지 않으면은 탄핵하겠다라고 해요. 네네. 근데 탄핵 소추의 조건으로 뭘 달았냐면 대법원의 개혁 방안을 받아들여라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청문회랑 입법은 각각 별개의 내용이에요. 청문회는 뭔가 잘못하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을 때 그걸 알아보기 위한 행동이고 예. 그다음에 대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더 합리적이냐 이걸 따져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법관 26명으로 늘리는 거 찍소리 하지 말고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대법관 26명을 증언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임기 내에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사실상 정치 권력이 예속되는 거예요. 헌법학자들도 다 우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의 성격이 또 국정감사에 강제로 불려내려는 장면이 대법관 증언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거는 통상의 국정감사의 증인을 부르는 패턴이나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적절치 않다. 네, 적절치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핵 소추까지 나아가게 되면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봅니다. 대법원에 수많은 사건이 계류 중이고요. 받을 돈이 있는 분들도 대법원에서 확정 안 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대법원장이 직무정지되게 되니까 네. 탄핵되면? 네, 대법원장이 직무정지되면 다음 사람이 직무를 대행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은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완성돼 있지 않으면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야 대법원 판결에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 네, 피해가 아마 뭐 양육비가 됐든 전세금이 됐든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예. 최근 이 대통령실에 우상호 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했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동의하지만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날 때 고민이다. 미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도 요즘 야, 당이 요즘 왜 저러냐?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느냐? 라는 거다라고 우상호 수석이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지난번 이 조이대 없는 조이대 청문회 그 작품도 급기야 당대표, 원내대표,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우상호 수석도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강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국감의 증인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내겠다. 이게 혹시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도 같은 의중인 건가요? 우선 국정감사는 입법부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그 안 나오면은 증권법에 의해서 동행명령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거라서 보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국감에 대법원장이 나오셔서 그냥 모두 발언하고 양해하에 그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질의응답을 받죠. 그렇군요. 그 이유는 법원 행정처장이 대부분의 질문을 다 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조이대 대법원장에 관한 경우는 이것이 뭐 사법에 대한 그 압박 또는 뭐 대법원 체제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은 뭐 조국 혁신당이 했을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대선 개입을 했다. 이걸 어떻게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을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례 없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또 전원합의체 만들어서 9일 만에 처리해버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국감이라는 것은 삼권 분립에 대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잘못했으면 그걸 그냥 잘못해서 내버려두는 것이 그건 삼권 분립이 아니죠. 또 행정부가 잘못했으면 행정부에 대한 것들도 국정감사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국민적 의혹을 푸는 것이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조이대 대법관이 와서 본인이 하는 게 맞겠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청문회에서 결국은 이 대선 개입의 주요 의혹 중 하나로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했던 4인 회동이었던가요? 3인 회동이었던가요? 4인 회동 소리죠. 추가 근거를 민주당이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조차 그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좀 추가 증거를 내놔야 한다라고 했지만 청문회를까지 열었는데 아무런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국감에 이번에 증인으로 또 부른다. 안 오면 동행명령까지 발부한다.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입법부의 시간이고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대법원장 주최의 이 전원합의체에서 대통령 후보를 박탈하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화가 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고등법원이 파기환송 받은 고등법원이 쫄아가지고 겁나가지고 재판을 중단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와서 그 안갚음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 불러내고 면박하고 망신 주고 사퇴 압박하고 뭐 청문회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안갚음이라는 것으로 시작한 거지만 아까 주진 의원이 잘 분석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제가 볼 때 양수겸장이 있어요. 야, 너 그때 우리 대통령 후보 박탈하려고 했잖아라는 안갚음을 시작했지만 계속 저렇게 압박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 증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재판을 대비한 여러 가지 전략적 계산하에서 대법관들의 사법부까지 민주당 주도로 권력을 좀 장악하겠다. 네네. 이런 식의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법개혁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저항하지 마라. 우리의 사법개혁에 너는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오라라는 압박이기도 하고 저는 그러한 것들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게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뭐 국감법이 있고 증언감정법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고 뭐 증인이니까 부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정치학자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하버드대 그 레비츠키 교수랑 그 디블레코스가 썼던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하는가에 잘 나오잖아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좋은 그 이른바 연성 가드레일이라는 건 뭐냐면 규범입니다. 규범. 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규범이에요. 규범은 뭐냐면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들 동의하는 관행과 관습과 규범이에요. 그 규범 중에 하나가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준다. 그 규범 중에 하나가 상임위에서 그 당의 간사는 그 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다. 이게 다 규범이었어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2대 국회 들어오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간사 투표 올려 땅땅땅 불결. 법사위원장 여당이 그냥 해 다수로 밀어붙이고 대법원장 불러내 아니면 동행명자 발부해. 이게 법에 있다고 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망치는 길이라는 게 그 하버드 교수가 하는 이야기예요. 규범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데 어찌됐든 22대 국회 들어서는 이 입법 거대 여당이 된 다음에 이 규범조차를 그냥 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는 이런 걸 좀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 이걸 폭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